으쌰. 계속 갑시다. 그러면 두 접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 탄젠트 45도, 즉 1이라는 거죠. 하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 원의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이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이에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여기 봤을 때 딱 원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 생겨요. 근데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 0, 즉 양수 부분에 있는 X축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반드시 누구? Y는 0이라는 식 하나를 접선으로 가지겠죠. 그럼 남은 접선 하나 누구? 여기 있는 얘가 각이 몇 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45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얼마?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식 어떻게 되죠? y는 마이너스 x 얼마? 1 곱하기 1 더하기 1 플러스 1 라는 식이 나오잖아. 평행이동까지 하게 되면. 그죠? 아니면은,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y는 그래서 마이너스 x 얼마 루트 2 플러스 1인데요. 여기 아니면 이쪽을 지나갈 거고, y절편이 뭐여야지만, 양수여야지만 양수값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나오게 되고 a 값은 뭐가 된다? 루트 2 더하기 1이 된다. 라고 하는 풀이가 있고요. 또 다른 풀이는 뭐냐면 기울기를 찾았고 한 점을 지나고 그럼 식이 뭐니?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라는 식, 즉 x 더하기 y 마이너스 a는 0과 0,1 사이에 거리가 1이 되도록 하는 식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루트 2분의 절대값 1-a 라는 값이 1이 되도록. 그러면 a-1이라는 애는 뿔마 루트 2, a라는 값은 1 뿔마 루트 2 중에서 양수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루트 2 같은 값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알고전 내용에서는 평행이동한 방정식은 안 나와요. 근데 그림에선 나오죠 또. 그죠? 중심을 벗어난 애에 대한 평행이동을 하고 나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그 식이 나오잖아요. 그림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알고전 내에 있는 평행이동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푸실 수 있다는 거고요. 편한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서 그 식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는 같다로 푸는 방법, 또는 아예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다이렉트로 찾아서 그 중에서 이제 도형, 그림과 맞는 걸 찾는 방법, 둘 중에 한 가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17번.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 O의 내부에 한 점 P가 있고요. 점 P를 지나고 OP의 수직인 직선이 원과 만나는 두 점을 A와 B라 했을 때 그 A, B를 두 접선의 교점을 Q라 한다면 OP의 길이가 5일 때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OP의 길이가 5일 때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반지름 길이가 얼마짜리? 10짜리.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직각이고요. 닮음 이용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예요? 5루트 3이요? 소공식 이용해도 되고요. 75는 5 곱하기 Q. 끝. 15. 선생님 무슨 짓을 하신 건가요? 소공식이요, 소공식. 그 소공식에서 H제곱은 XY 뭐 그 다음에 A 뭐 BC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뭐 B제곱은 AX C제곱은 AY 그 다음에 뭐 BC는 뭐 AH라고 하는 이 공식들이 나오는 그 소공식 2학년 2학기 때 나왔던 거를 이용할 수 있다면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질 마찬가지로 뭐였어요? 접선은 반드시 반지름과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걸 이용해서 직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 소공식 이용할 수 있는 그림 만들 수 있었네요. 넘어갈게요. 원박계점 5,4 점 A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할 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뭐 이용할 것 같아요? 기울기를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요?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서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에 거리가 반지름이 되도록 이라고 했을 때 식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나올 건데 16 마이너스 R제곱 M제곱 마이너스 16M 더하기 4 마이너스 R제곱이 0이라는 식에서 뭘 찾으시면 돼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돼요. 그죠?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그 기울기 두 개가 나오는 거고 기울기 두 개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A분의 C 형태로 쓸 수 있죠.
4 R제곱은 마이너스 16 더하기 R제곱이라 R제곱이 10 나오고요. R값은 루트 10이겠네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제가 어디선가 급발진을 했나요, 혹시? 급발진해서 혹시,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신 분 없으신가요? 예. 그래서, 기울기와 관련된 걸 언급했을 때는 그 임의의 기울기를 잡아서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운 다음에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은근히 계속적으로 수상 앞부분에 나왔던 공식들을 계속 이용하고 있죠. 그죠? 뭐 근각의수와의 관계도 당연히 막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할 때마다 덜컥덜컥 멈춘다 혹은 막힌다 라고 하시면 수상 복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월요일 월수금 애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너네들 7월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8, 9, 10, 11 4달 남았네요. 4달 뒤면 이제 나랑 안녕 하고서 저기 3층으로 내려가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고등부회를 하실 거예요. 그죠? 제가 전에도 너네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였죠? 야, 수능 끝난 고3은 고3이냐? 아니죠. 계백수죠. 그럼 그때부터 고3은 누구를 고3이라고 해? 고2 애들을 고3이라고 하죠. 그렇게 따지면 수능이 끝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고1이죠. 즉 여러분들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고1이죠. 수상은 충분히 다지기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21번 22번은 제가 저번에 했었죠? 이거 하지 않았었냐? 안 했었나? 안 하고 넘어갔었냐?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서 알려줬지 않냐? 직선과 원 사이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전형적인 삼각형 넓이 문제를 응용으로 낼 수 있다에 해당되는 문제네요. 뭔데? 어떻게 하는데? 직선이 뭔데? y는 직선이 뭔데? y는 x-4죠. 얘랑 저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가요? 4루트 2네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그러면 AB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죠. AB의 길이는 얼마? 4루트 2예요. 높이의 최대값은요? 거리의 최대값이니까 4루트 2 더하기 1이죠. 그러면 높이의 최소값은요? 4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최대 최소 구하시면 끝이죠. 답이 뭐 8 아니지 16 더하기 2루트 2 16 마이너스 2루트 2 나오겠네요.
질문 마무리해도 되죠? 어. 토요일이 싫어. 토요일이 싫어. 토요일이 너무 싫어. 쉬는 시간은요, 2시에서 2시 10분 사이에 드릴 겁니다. 2시에서 2시 5분 사이에 드릴 거예요. 좀 길게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2시간 반, 2타임 반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 그지? 얼마 안 남긴 개뿔. 자, 여러분. 우리 하던 대로 또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책은 잠시 뒤에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노트부터 한번 다시 준비를 해주십시오. 설마 오늘도 노트 없는 사람 없죠? 있잖아. 그지? 없는 사람 없죠? 자,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차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자면, 아마 우리 학원에서 알려주신 대부분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엔 그 도형의 이동을 중학교 3학년 때 대부분 다 알려주세요. 아마 준석쌤이랑 있으셨을 때도 3학년 2학기 과정 배우실 때 도형의 이동을 아마 따로 배우셨을 수도 있고요. 선영쌤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 2차 함수 할 때 이미 한번 알려줬었고, 처음 배울 때.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을 직선의 방정식 하기 전에도 한번 알려줬었고, 그 다음에 블루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또 했었고, 이제 이번에 또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형의 이동 부분을 좀 빠르게 나갈까 하는 고민도 했었다가, 그래도, 그러면 좀 많이 싫어할 것 같아서, 일단 크게 두 가지를 좀 짚고 그러니까 좀 빠르게 대신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이동이 있습니다.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요.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액자를 옮기는 과정을 평행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치? 액자를 이동할 때 액자가 이렇게 모양이 걸려있는 상태로 여기 걸래, 저기 걸래, 이 아래 걸래 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여기선 이렇게 걸었다가 저기선 이렇게 막 돌려서 걸었다가 막 이렇게 하지는 잘 않잖아요. 그죠? 데코레이션인데요. 미적 센스가 없으시네. 요새는 대학선이 트렌드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옮겨주는 거를 이제 보통 평행이동이라고 하고요. 그럼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대칭이라고 하는 게 뭐니? 데칼코마니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죠. 근데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선대칭에서 얘기고요. 정확하게는 어떠한 기준을 잡았을 때 그 기준을 대상으로 포개어질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이제 선대칭 혹은 점대칭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그거부터 평행이동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사실 언제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 혹은 그 방법, 규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 거는 언제인가요? 안 배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Y를 안 배웠어요, 니네는. 결과만 배웠어요. 왜? Y는 AX라는 애를, Y는 AX 플러스 B라고 바꾸는 애를 X축 방향으로, 아니,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라고 외워. 왜? 결과값이 그렇게 나오거든. 뭐 예를 들어 Y라는 값이 2X라고 할 때, X가 1, 2, X의 값이 뭐 1, 2, 3, 4가 될 때 여기는 2, 4, 6, 8이 될 텐데, 여기서 2x라는 값은, 근데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는 뭐 5, 7, 9, 11이 되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응되는 점을 딱 연결해 봤을 때 위로 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평행이동으로 봐라 라고 알려줬어요. 실제로 이게 평행이동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2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론적으로 배우셨어요.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 형태로 놨을 때 이걸 결과론적으로 표를 그려서 점을 찍어보니까 그 점을 연결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위로 올라가더라. 어떻게 되더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더라. 이런 식으로 실험적인 결과값만 이용해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부터 평행이동이야. 자, 보이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동한 애야. 라고만 배우셨어요. 평행이동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정의,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배우는 거는 수상 과정에서,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거의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할 줄 알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쓰던데요? 그렇다던데요? 라고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의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도 평행이동을 먼저 알려주면 좀 좋은 부분도 있기도 해서 그걸 먼저 알려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좀 꼬여버려가지고 일단 원의 방정식부터 먼저 설명을 했었어요.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x, y라는 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점이 있어요. 이 점을요, 어디로?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쪽으로 움직이고 싶어. 근데 좌표라고 하는, 평면 좌표라는 거에서는 항상 기준 축이 존재하죠. 가로축과 세로축, 즉 x축과 y축.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요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해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요 라고 이 방향을 분해하거든요. 벡터긴 한데, 네. 이게 이렇게 분해해요라고 하는 게 이제 벡터랑 연관이 좀 생기는데, 그 부분은 관두고, 그럼 여기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이 평행 이동한 좌표는 뭐가 되나요? 그죠? 그냥 x 더하기 a, y 더하기 b죠. 단순하죠? 얘를 x축에 대하여 a만큼, y축에 대하여 b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x 더하기 a, y 더하기 b라는 형태로 나온다까지는 알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업 시작할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멋들어지게 대답을 잘 해주셔서 그냥 넘어갔었던 건데요. 이게 뭐라고 했죠? fx? x에 대한 식이라고 했죠. x로 이루어진 식을 fx라고 한다 했어요. 그 식이 0이다. 방정식. 그 식이 y다. 함수. 그 식이 0보다 크다. 부등식. 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게요? x와 y의, 즉 문자가 두 개로 이루어진 식. 이 0. 그럼 이건 뭐예요? 문자가 두 개로 이루어진 방정식이니까 뭐예요? 평면에서의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평면 도형의 방정식에서는요,
똑같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 값이 어떻게 바뀌나요?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모르나? x-a, y-b거든요. 뭔 뜻이냐면 x가 들어갈 그 자리에 x를 쏙 빼고서 x-a를 집어넣고요. y가 들어가 있던 자리에는 y를 빼서 y-b로 바꿔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요? 얘는 왜를 알려주신 분들도 그냥 이렇게 좀 헤매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이거야 라고 외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쉬운 걸로 가자. 직선 빼고요. 자, 원이 편해요? 그 포물선이 편해요? 포물선? 그래, 포물선 갈게요. 자, 어떠한 포물선이 있습니다. 아이씨, 왜 쟤까지 다 지워지니? 포물선이 있어요. 이 포물선식을 x, y, f라는 식으로 이라고 할게요. 근데 내가 이 식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여기다 그릴까? 여기다 그릴게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번 하고 이 그래프의 방정식이 g, x, y는 0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보통 주어지는 거는 f와 관련된 식이 주어지고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gx를 구해봐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실 건데요? 저걸 모른다라고 했을 때. 지금 g라는 관계식은 우리가 아는 관계식이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관계식이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관계식이야. 주어진 관계식은 뭐야? f라는 관계식이야. 자, 그러면 어차피 x나 y나 다 임의의 좌표 값이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g라는 애에다가 프라임을 붙여볼게요. 다시 여기다가 표시를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모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이 점 위에 있는 점 하나를 x, y라고 한다면 그 점 또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할 거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x-y-라고 했는데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네. 니까 얘는 뭐랑 똑같다? x 더하기 a와 y 플러스 b와 같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식을 따로따로 써보신다면 요 밑에다가 적을게요. x-라는 식은 x 플러스 a y-는 y 더하기 b라는 식을 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알아요. 근데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몰라요. 그럼 그 모르는 애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x 들어갈 그 자리에 x-a를 y가 들어갈 그 자리에 y-b를 대입해 보자고요. 그럼 지금 방금 전에 저 fx라고 하는 그 식에다가 x가 들어갈 자리에 x를 쏙 빼고 x-a를
y가 들어갈 자리에 y를 쏙 빼고 y-b를 집어넣게 되면 그 식을 정리하게 되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얘는 뭐랑 똑같아요? 이게 바로 gx-y-라고요. 근데 우리 방금 전에 x-y 다시를 붙인 건 뭐였어요? 내 맘이었어요. 그럼 그 x 다시에다 이제 얼마 집어넣어도 돼요? x 집어넣어도 되죠. y 다시에다 뭘 집어넣어도 되죠? y 집어넣어도 되죠. 얘네 둘이 같다며. 그럼 결국엔 이렇게 둘도 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엔 뭐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g라는 식은, 관계식은 결국엔 f를 이용해서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식이 만들어진다? x가 들어갈 그 자리에 x-a를, y가 들어갈 그 자리에 y-b를 대입한 값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y는 ax제곱이라는 애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x가 들어갈 그 자리에 x가 들어갈 그 자리에 x 대신에 x-p를, y가 들어갈 그 자리에 y-q를 대입하는 거고요. 근데 y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함수잖아. 즉 함수꼴로 정리해 주었기 때문에 뒤에다가 플러스 q를 해주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y 뒤에 마이너스 q를 붙여주는 게 맞아요. 이러한 관계식에 의해서 원의 방정식 또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즉 원의 중심좌표가 0,0에서 a, b로 평행이동한 좌표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써먹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 또한 y는 mx 뿔마 m x 마이너스 p a 뿔마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b 형태로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평행이동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간단하죠? 평행이동은 이게 끝이에요. 저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선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냐? 문제에선 이렇게 풀이가 돼서 나와요. 자, x, y라는 애를 x 더하기 3, y 더하기 5로 바꾸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자, 두 번째. 뭐가 다른지 봐요. f, x, y는 0을 f, x-2, y 더하기 3은 0으로 바꾸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뭐가 달라졌어요? 위에서는 뭘 구한 건데요? 점에 대한 평행이동을 설명해 준 거죠. 아래서는 뭘 구한 건데요? 식에서 집어넣을 땐 이렇게 바뀌어요. 인 거죠. 문제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옆에다가 따로 써서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옆에다가 따로 써놓으세요. 얘는 뭐다?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구나. 여기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식으로 기억을 써 놓으시면 뭐라는 거야? 플러스 3, 플러스, 미안해요.
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확인되시나요? 실수를 안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서요. 이 점에 대한 대칭, 평행이동을 설명을 하는 건지, 점에 대한, 그러니까 직선은 도형의 식에 대한, 식에다가 집어넣을 때 평행이동을 힌트로 줄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될지가 바뀐다라는 게, 도형의 평행이동에서 약간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평행이동 끝났으니까 다음은 대칭이동을 볼게요. 대칭이동은 언제 배우셨나요? 대칭이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셨던 건 언제일까요? 에이, 그렇지. 니네는 선행을 했다면 초딩 때도 배웠겠지. 교과 과정상으로는 언제 배우실까요? 좌표 배우면서 바로 배워요. 중학교 1학년 때요. X축, Y축, 뭐 순서상 배우시면서 바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바로 배워요. 기억나요? 오, 대단한데요? 보통 기억 못 하던데.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걸요? 보통은 다 까먹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공부 안 하잖아요, 요새. 잘 모르더라고요. 자,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기준, 축에 대한, 그러니까 기준선에 대한 대칭이동과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기준선이라고 하는 거는 X축, Y축. 이런 아이들이 기준선이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그리고 일반 점에 대한, 무작위점에 대한 대칭이동.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더 배우십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은 쉬운 것부터. 있잖아요. 점이라는 애를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순서상 배웠을 때를 기억해 보신다면 여기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그죠?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됐을 때 X 값은 변하지 않고 Y만 반대로 뒤집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뀐다고요? X 마이너스 Y가 되죠. 그죠?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뭐가 바뀐다고요? 그쵸? 이번에는 똑같이 바뀌면서 Y 값은 같으면서 X만 반대로 가니까 X 부호만 반대로 가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원점 대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원점 대칭 이동이 헷갈리시면 사실 원점 대칭 이동을 굳이 한 번에 넘겨라 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두 번에 걸쳐서 가셔도 돼요. 얘로 보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한 번에 바로 보내셔도 되고요. 상관이 없거든요. 결국엔 뭐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둘 다 반대로 바뀌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니까.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내용이고요. 도형에서는 뭐가 달라질까요? 똑같아요. 도형에서도 다를 게 없습니다. 같아요. 도형에서의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부호만, 그 식 안에 들어가는 부호만 Y 부호를 싹 다 마이너스 Y로, X 부호를 싹 다 마이너스 X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Y축 대칭인 도형이라서 부호를 반대로 뒤집는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X의 제곱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X제곱이 돼서 네, Y축 대칭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수하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직선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y는 x입니다. y는 x, 지금 여러분들 노트에 쓰고 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아까 그 한바닥 그거,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두 번째 노트에 쓰고 계시죠? 자, y는 x라고 하는 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요. 이 그래프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 직선에 대하여. 그러면 여기 있던 애들이 요렇게 가게 될 거예요. 뭐가 바뀔까요? 뭐가 바뀐다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얘가 3콤마이다. 여긴 몇 콤마 몇이게? 4콤마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4콤마이다? 얘는 몇 콤마 몇이야? 2콤마 4가 되거든.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y, x로 바뀝니다. 뭔 소리야? x가 있던 그 자리에 x를 다 빼고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x 집어넣고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거의 안 나오는데 난이도를 올리려고 억지로 내신 문제에 나오는 대칭 이동이 하나 더 있어요. 수능에는 쓸데없고요. 내신 대비용으로만 쓰는 도형이 얘예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 자체는 여기거든요. 여기다가 대칭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라는 형태로 x가 들어갈 그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고 y가 들어갈 그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식을 뒤집어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알고전에서는 아마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내면 되게 지저분한 문제로 바뀌어요. 진짜 별거 아닌데 되게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대칭 이동이라고 하면은 웬만한 시중교재에서는 저렇게 위에서부터 4가지를 의미하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참고라는 식으로 해서 하나를 더 붙이는 정도로 가요. 포커싱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칭 이동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념을 여기서 10분 내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대칭이라는 단어는 언제 처음 들으셨나요? 좋아요. 초등학교 언제야? 5학년. 오. 머리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들으셨어요. 어떤 단어인지도 혹시 기억나요? 왜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5학년 때 배웠는데 그걸 배우기 전에 앞서서 그 단원에 같이 붙어 있는 게 하나 더 있다? 합동을 그때 배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단원명 자체가 합동과 대칭이거든요. 합동과 대칭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직각 삼각형 두 개를 딱 그려주면은 이런 거죠. 그 정의상 합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전시키거나 뒤집었을 때 이 하나의 도형을 다음 도형에 대하여 회전시키거나 뒤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도록 하는 도형이 라고 생긴다면 그 도형을 서로 간에 합동이라고 한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수준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때 완벽하게 포개어지는 꼭지점 길이를 뭐라고 부르고, 역시 머릿수가 늘어나니까 대답이 나오는구만. 대응 점이라고 부르고, 요 둘 사이의 변을 대응 변, 그 다음에 대응 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부터 선대칭을 그 다음에 뭐 배웁니다. 선대칭이라는 거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어떠한 하나의 선분 혹은 직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도형을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불러요. 그 도형 내부에서.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칭축이 몇 개,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칭축이 몇 개라고 해서 그 완전히 포개어지는 얘를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의 대칭축은 정확하게 뭐 3개, 정사각형의 대칭축은 몇 개더라? 하나, 둘, 8개인가? 뭐 이렇게 하고 원에 대한 대칭축은 무수히 많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서로 뭐라고요? 대응점. 포개어지는 점은 대응점, 포개어지는 각을 대응각. 그죠? 포개어지는 변을 대응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대칭 도형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특징이 아니라 정의를 얘기했거든요. 특징이 뭘까요? 너는 넓이는 쓸데없어요. 여기선. 그리고 정확한 정의는 아니에요. 그게 성질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성질이에요.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대응점을 예를 들어 뭐 삼각형 모양을 바꿔볼게요. 이 따위로 생겨 먹은 도형이 있다 칩시다. 라고 할 때 당연히 여기가 대칭축이 되는 건 보일 거고요. 그럼 대응점을 연결하게 되면 그 대응점과 점을 연결한 선분을 대칭축이 수직이등분한다입니다. 그냥 이등분도 아니에요. 수직이등분한다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선대칭의 특징 뭐라고요? 대응점을 연결했을 때 대칭축이 선분을 뭘 한다? 수직 이등분한다입니다. 평면좌표에 나타내려고 합니다. 뭘 쓴다고요? 수직. 뭘 쓴다고요? 이등분 하는 걸 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울 거예요. 자, 그러면 대칭축이라는 단어는 조금 기억나실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보통은 그리고 점대칭을 설명을 먼저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선대칭이 먼저 나오고 점대칭이 나중에 나와서 이걸 먼저 설명을 했고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자면 이제 점대칭을 보여드리자면
점대칭의 정의가 뭐였어요? 어디를? 그냥 180도 막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예를 들어 왜 내가 맡은 애들은 여자애들도 많지? 지우리를 돌려. 좀 그런가? 도형을 돌려. 재미없다. 자, 도형을 돌려. 도형을 돌리긴 돌릴 건데 네가 방금 전에 말한 대로 180도 돌릴 건데 180도 돌린다는 애를 얘를 이렇게 돌리는 것도 180도 돌리는 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돌리는 것도 180도 돌리는 거잖아요. 뭔 말이야? 일단 정의 자체는 그게 맞아요. 180도 회전시켰을 때에 완벽하게 포개어지는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라 합니다. 그렇게 회전시켰을 때 회전의 중심이 되는 그 아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역시 아무도 기억 못해. 대칭의 중심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 대칭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그 대칭의 중심의 특징 하나. 예를 들어 점대칭 도형 중에서 제일 만만하게 직사각형을 볼게요. 그럼 여기서 대칭의 중심이 당연히 가운데 그려질 건데요. 대칭의 중심을 찾는 방법 첫 번째 뭘 해라 뭐 대응점 끼리를 연결했을 때 그때 교점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와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뭔 특징이 있을까요? 자꾸 넓이를 이등분한대. 그래 맞아. 회전체를 그때 지날 때 이 점을 지나는 어느 직선에다가 그려도 넓이를 이등분하는 게 맞아. 네가 맞아. 그거 말고 뭘 이등분해요? 대응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이 대칭의 중심이다. 라는 성질을 가집니다. 뭐라고요? 중점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 점의 좌표를 두 점을 얘기를 할 건데 어떤 하나의 기준점 A, B에 대하여 요 점 X, Y를 대칭 이동시키려고 해요. 요 점으로. 그럼 요 점의 좌표를 내가 뭐라 할까? P, Q라 할까? 그때 어떤 성질이 있다고? Y는 그러면 솔직히 이 정도는 외우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려드리자면 P점의 좌표는 뭐예요? Q 값은 얼마예요? 따라서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외워서 쓰셔도 되는데요.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 선대칭과 점대칭의 특징에 대해서. 뒤에 나올 거고요. 뒤에 써먹을 겁니다. 노트에다 적으라니까 왜 자꾸 이렇게 책에다가 이렇게 꾸역꾸역 쑤셔놓고 있냐. 책에다가 써놓으면 어쨌든 더 옮겨서 적긴 할 건데 하겠지만 그래. 이렇게 지금 기준축
대한 대칭에 대해서 규칙을 알려드렸고요. 평행이동에 대한 규칙을 알려드렸고요. 점대칭에 대한 규칙을 알려드렸어요. 선대칭은 왜 안 하냐면 너무 지저분해서 직접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 되게 애매하게 끊겨서요. 지금부터 쉴게요. 원래 한 5분을 예상을 하고 제가 한 2시 5분을 예상을 하고 떠들기 시작했는데 제 예상보다 대답이 너무 제깍제깍 나와가지고 시간을 못 끌었어요. 네, 그래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시간을 제가 한 27분 정도까지 드릴게요. 종 치고 금방 들어올 테니. 종 안 치는구나. 종 안 쳐요, 여러분. 지금 그 차인벨 마탱이가 가가지고 종이 안 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쉬기 시작해서 27분까지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